반갑습니다. 토론을 맡은 정재욱 변호사입니다. 토론문을 간단히 이제 PPT 형태로 정리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부 때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특히 경영정보학회에서 이렇게 토론을 맡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에 따라서 이제 AI가 이제 이 금융 범죄와 관련된 규제 준수, 이제 금융 범죄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출 심사라든가 계약 심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곳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여러 곳에서 점쳐지고 있고 실제 활용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토론을 좀 드리는 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출마 선언을 하실 때 그 혁신이란 것도 예측 가능한 법치의 토대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즉슨 결국 법치주의라는 것이 이게 뭔가 우리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미 협력에 관련해서도 AI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중심으로 AI 기술이 발전하고 그 제도도 미국을 중심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법 제도가 상당히 좀 느린 측면이 있는데 이 느린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어떤 협력들이 필요할 것인지, 특히 미국의 사례들을 어떤 부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AI를 활용할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규제 준수에 활용할 때 있어서 조금 고려와 고민이 필요한 점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내생적 오류의 발생 가능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AI라는 것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오염됐거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우선 봉착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아마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남성 지원자가 많았던 과거 데이터의 학습에 따라서 우리가 채용 시스템을 구성했더니 여성을 차별하는 결과가 도래하더라.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실행하기가 어려워서 폐기를 한 사례들도 미국에서 발생한 바 있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생적 오류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론하고 또 이런 내생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 뒤에서 살펴볼 차별금지, 금융소비자에 대한 차별금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소재를 어떤 식으로 명확하게 가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책임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릴 수 있을 것인가, 또 면책 가능성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연결되는데 이제 책임, 아까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주신 가장 큰 문제점이 결국 위양성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상적인 판매 상품이고 정상적인 거래자인데 AI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사람 또는 그 상품에 대해서 불안정 상품이다, 또는 그 사람은 뭔가 범죄에 관련돼 있을 거라고 해서 위양성이 떴을 때 과연 그러한 경우에 금융 관계사들 또는 금융 당국에서 내가 스스로 AI는 이렇게 판단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양성으로 떴는데 우리가 인간이 판단해 보니까 음성인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 부담할 수 있을 것인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학자분들은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문제라든가 또는 소송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불안정 상품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임의로 판단했던 것이 오히려 나의 책임 소재를 넓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금융회사 임직원 또는 당국의 그 책임을 좀 면책시킬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은 다음에서는 이 위양성 문제로 인해서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맹목적으로 AI를 결국 따를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도 현재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인공지능이 그럼 정상적인 판매를 분류했는데 그러면 그걸 따랐다고 해서 또 면책이 될 것인가? 그것도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AI가 정상 판매 또는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범죄자이거나 불안전 판매 상품이면 당연히 책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양성의 문제, 위음성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짧게 하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차별 금지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차별 금지의 문제점은 크게 보면 제가 여기 적어놓은 문제도 있고 안 적어놓은 문제도 있는데, 우선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계약 조건에 대해서 금융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대출 심사를 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금융 범죄자의 가능성, 자금 세탁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 스크리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금융회사들은 그러면 일단 지표로서 성별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사회적 신분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오히려 역차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박상철 교수님이 분석하기로는 예를 들면 제2금융권을 활용하는지 여부가 대출 심사할 때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되는데 그게 연령이 어린 사람들이 제2금융권 활용하는 경우하고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제2금융권 활용하는 거는 놓여진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연령을 고려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제2금융권을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상환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에 나이 든 분들이 제2금융권 활용했을 때는 상환 가능성이 더 낮은데 연령이란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상 금융 소비자들을 사실상 차별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력도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학벌이라는 것 때문에 이 학력 차별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학벌이 아닌 그냥 학력상의 차이, 예를 들면 고졸자인지 대졸자인지 석사학위 소지자인지 박사학위 소지자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실질적인 상황 가능성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고려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소비자를 역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신분이 어떤 것들이 사회적 신분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우리 법원 하급심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을 때 AI 이거 어떻게 다 반영할 것인지 이런 우리가 데이터 값을 도출할 때 어떻게 다 이거 알고리즘 짤 것인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이 법령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한국 법령들이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법원에 재량을 주는 겁니다. 법원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알아서 판단해라. 근데 이거를 준수를 하려면 AI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준수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구체하고 계량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이디어, 미국의 제도적인 것들도 많이 참고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럼 이거를 알고리즘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성의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 그 기준의 명확성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